모든 것은 변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는다. 젊을 때는 변화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변화는 불안이 되고 떠나가는 것들은 슬픔이 되고 우리에겐 익숙함만이 마지막 안식처처럼 느껴지곤 한다. 그럼에도 삶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이 떠나고 마음이 변하고 몸이 늙고 세상의 모든 것이 흐르는 강물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이 변화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이 무너지고 버티기 힘들어하며 왜 이렇게 모든 게 변해버릴까 하는 허무함을 느낀다. 그러나 오랜 세월의 지혜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피었다가 지고 왔다가 떠나고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고 변화를 인정하는 마음이 평화를 가져온다. 오늘 이 영상은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무상의 진리를 조용히 풀어내는 시간을 담고 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놓치고 있는 평화가 무엇인지,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차분히 안내해 보려 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고통을 내려놓고 평화라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일부 모든 것은 흐른다. 무상의 첫걸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전엔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도 떠나고 건강하던 몸도 어느새 예전 같지 않고 가정의 분위기, 사회의 모습, 심지어 마음의 색깔까지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다. 이처럼 모든 것은 흐르고 멈추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사람은 변화를 알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품고 살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익숙함이고 안정이다. 그래서 작은 변화조차도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 자식이 자라는 것도, 부모님이 늙어가는 것도, 내가 더는 젊지 않다는 사실도 변화의 한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처럼만 살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문은 닫힌다. 그리고 닫힌 마음은 작은 흐름에도 금세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사실 무상이란 말은 특별한 철학이 아니다.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꽃도 피면 지고, 물도 차면 넘치고, 날씨도 맑았다 흐려지고, 관계도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마음도 기뻤다가 무너지고, 생각도 올라왔다가 사라진다. 무상은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화한다는 삶의 진리다.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변화가 내 삶에 닥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붙들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기억, 따뜻했던 관계, 젊었던 시절의 활력, 가족과 함께 웃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한다. 그래서 흐르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면 세상은 더 빠르게 우리를 지나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소외와 두려움을 느끼며 무너져 내린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열어 모든 것은 흐른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변화는 벌이 아니라 삶이 우리를 더 깊은 방향으로 이끄는 과정이다. 떠난 사람도, 지나간 시절도, 잃어버린 기회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새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무상은 허무가 아니라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삶의 흐름 앞에 조용히 서보라. 막지 않으려고 노력해보라. 왼손으로 붙잡고 있던 것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라. 그러면 어느새 알 수 있다. 흐르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며, 변화는 우리를 상처내는 바람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알려주는 따뜻한 신호일 뿐이라는 것을. 2부, 변화를 거부할 때 생기는 고통.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진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나의 자리는 조금씩 뒤로 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를 막으려고 한다. 어떻게든 예전처럼 돌려놓고 싶고, 한번 익숙해진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떠나는 것들을 붙잡고 싶어진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손을 벌려도, 아무리 온 힘을 다해도 물은 결국 빠져나가 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막지 못했다는 상실감과 손에서 빠져나가는 감각 때문에 더 큰 아픔을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에서 계속 예전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젊었던 시절의 건강한 몸, 형제들과 자주 웃던 때,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시간, 부부 사이가 따뜻했던 순간, 아이들이 내 주변을 떠나지 않던 시절, 이 모든 시간은 이미 지나갔음에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있다. 그래서 현실이 변하면 마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왜 이대로 유지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변화는 우리의 적이 된다. 또 하나의 고통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기대가 깨질 때 가장 크게 상처받는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길 바랐던 마음, 가족이 예전처럼 내 옆에 있어주길 바랐던 마음,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길 바랐던 마음, 사는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길 바랐던 마음. 이 기대들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린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그 희망은 고통으로 바뀐다. 그래서 변화 앞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 기대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를 거부할 때 생기는 고통은 내 잘못 같다는 자책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면 삶의 많은 변화가 마치 내 책임처럼 느껴진다. 건강이 약해지면 내가 관리를 잘못했나?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부족했던 건가? 하지만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자꾸 내 탓으로 받아들이며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빠져든다. 변화를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몸의 긴장은 쌓이고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계속 흔들린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고통은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막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변화 자체에는 괴로움이 없다. 부서지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싸우지 않으면 삶은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평화의 문이 열린다. 3부 있는 그대로 보기, 마음이 평화를 찾는 순간 변화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은 바로 있는 그대로 보기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마음의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 한다. 좋은 것은 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사람도 상황도 내 기대에 맞게 움직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이 생긴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좋고 나쁨을 먼저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현실을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다. 이 순간 마음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평화를 향한 길을 걷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 때문이다. 나이가 드는 현실이 싫고 관계가 변하는 현실이 아프고 예전처럼 능력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고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 현실이 서운하다. 이 모든 괴로움의 바닥에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 하는 고집이 숨어 있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다. 변하지 않는 삶은 없다. 변하면 안 될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평화는 현실을 바꾸려고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할 때 찾아온다. 이제까지 우리는 삶을 붙잡고 바꾸려는 마음으로 너무 오래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삶과 싸우는 대신 삶과 함께 흐르는 지혜를 배울 때다. 있는 그대로 보기에 가장 큰 힘은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됐지? 왜 나만 이런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까? 하지만 이 질문들은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 뿐 아무런 해결을 주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보기의 태도는 이렇게 말한다. 아, 몸이 변하고 있구나. 이것도 삶의 흐름이구나. 단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저항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부드럽게 풀린다. 또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변화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는 무너지지 않고 조용한 이해가 마음에 자리 잡는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지혜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삶을 억지로 조종하려 하지 않고 삶이 흘러가는 대로 맡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레 평화로워진다.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삶이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기 때문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변화를 이해할 때 삶은 더 부드럽게 다가온다. 있는 그대로 보기.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화라는 깊은 숨을 내쉴 수 있게 된다. 사부, 떠나가는 것들과 남아있는 마음. 살다 보면 우리 곁에는 많은 것들이 머물렀다가 또 조용히 떠나간다. 사람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관계가 변해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몸의 힘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내 마음속 열정이 옅어지거나 삶의 목표가 흐려지는 때도 찾아온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떠나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마음을 흔든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떠나가는 것들이 더욱 많아지기에 이 흔들림은 더 크게 느껴진다.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멀어질 때, 늘 내 편이던 가족과 조금씩 마음이 달라질 때, 아이들이 성장해 사람으로서의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부모님이 우리를 떠나고 그 빈자리가 마음의 깊은 곳에 남을 때, 이런 변화들은 사람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릴까? 왜 나만 남아있는 것처럼 외로울까?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떠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다. 떠나가는 것들을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의 고통은 더 커진다.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관계도 시간도 잡으려고 노력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멀어지지만 그 빈자리가 한동안 아프게 남는다. 어떤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되돌아와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이 모든 떠남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꽃이 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것이고, 사람이 떠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떠나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는 것이다. 억지로 막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두는 것. 그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고통의 반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떠나가는 것만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허무한 마음만 남는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삶의 따뜻함이 다시 보인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는 일상, 예전보다 느리지만 그래도 움직여주는 몸,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 남아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잃는 것이 아니라 지켜온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 떠나간 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일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훈련이 아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다. 누군가 떠났다면 그 사람이 내 삶에 머물러 주었던 시간에 감사하고, 젊음이 지나갔다면 그 젊음이 나에게 준 활력에 감사하고, 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사라짐 속에서 배운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떠남의 아픔을 부드러운 이해로 바꿔준다. 누군가 떠나가도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었던 온기다. 시간이 지나가도 남아있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 위에 쌓인 경험이다.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아있는 마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게 된다. 오부, 비우기와 놓아주기, 변화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왔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고 놓아주는 일이다.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내가 쥐고 있던 것들에서 손을 조금씩 떼어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놓고 싶어도 놓아지지가 않는다. 하지만 놓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쥐고 있었을 뿐이다. 마음속에는 서운함, 집착, 두려움, 후회, 미련, 수많은 감정이 방처럼 쌓여 있다. 이 방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평화가 머물 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비우는 일은 평화를 위한 첫 준비다. 비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지나간 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아쉬워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붙들며 마음을 스스로 가둔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잘했으면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은 마음에서 떠나 조금만 흐르게 두면 저절로 사라지는 구름과도 같다. 그러나 계속 붙잡아 두면 그 구름이 비가 되어 평화를 무너뜨린다. 비움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나 사이의 끈을 조용히 푸는 일이다. 두 번째 비움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기대는 때때로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자식은 자식대로의 세계를 살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살며, 친구나 가족도 각자의 삶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기대는 그 사람이 나의 모습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사람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대를 놓아주는 순간 관계는 더 부드러워지고 상처받을 일도 줄어든다. 기대가 줄어들면 삶은 자연스러움을 되찾는다. 세 번째 비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주는 것이다.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지 않은 시간에 마음을 두고 오늘을 놓쳐버린다. 놓아주기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의 평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그리고 네 번째 놓아주기, 가장 깊은 놓아주기는 내 탓을 내려놓는 것이다.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죄책감이 많다. 내가 잘 못한 건가?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하지만 삶의 변화 대부분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변화는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그저 함께 있었을 뿐이다. 자책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 위에 조용히 덮개를 씌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비움은 내 마음에 스스로 다정해지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려면 먼저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그동안 참 많이 참아왔구나. 너는 잘해왔어.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살아도 된다. 이 말들은 마음의 방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다. 비움과 놓아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조금 놓고 내일 조금 비우면 그 작은 틈으로 평화가 조용히 들어온다. 육부, 무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삶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강해지고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쓰러지는 나무는 뿌리가 얕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다시 일어나는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무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마음은 바로 그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다. 변화가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상실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빨리 평정을 되찾는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뒤에 어떻게 돌아오는가이다. 무상을 이해한 사람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다.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단순하고 깊은 깨달음이 마음에 여유를 준다.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삶이 편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져서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면 삶의 파도는 더 이상 무서운 폭풍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결이 된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든다. 사람은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게 되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덜 느끼게 된다. 상대가 변했다고 해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변했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한다. 또한 무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두려움을 줄여준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했던 것들도 이제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건강이 변하는 것도, 경제 사정이 변하는 것도, 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이해하면 불안은 자연히 잦아든다. 두려움은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생기지만 평화는 변해도 괜찮다고 마음먹을 때 찾아온다. 그리고 이 마음은 삶의 소소한 기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만든다. 따뜻한 햇빛, 늦은 오후의 조용한 바람, 얼마 남지 않은 꽃향기, 누군가 건네는 작은 인사, 예전에는 지나쳐버렸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다. 무상을 받아들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다.
무상을 이해할수록 잃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줄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평화, 여유, 고요, 마음의 단단함.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선물을 주는 통로가 된다. 7부, 오늘부터 실천하는 변화 수용 명상. 변화를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훈련이 아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조용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면 충분하다. 오늘부터 시작해 볼 수 있는 변화 수용 명상을 차분히 안내해 보려 한다. 첫 번째 연습은 하루 1분 멈춤이다. 바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은 늘 분주하다.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기 쉽다. 하루 중 어느 때든 1분만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라. 지금 이대로 괜찮다. 모든 것은 흐르고 나도 그 흐름 속에 있다. 단 1분의 고요함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만든다. 두 번째 연습은 변화를 확인하는 호흡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새 공기가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 내 몸속 공기가 나간다. 이 호흡만 보아도 변화는 늘 일어나고 있다. 호흡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라. 들어오는 것도 변화이고 나가는 것도 변화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인다. 세 번째 연습은 내려놓을 것 하나 적기이다. 종이에 적어보라. 오늘 내가 손에서 놓아야 할 것 하나.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몸의 변화에 대한 걱정. 이 중 하나만 골라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 적은 뒤에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어두거나 조용히 버려도 좋다. 네 번째 연습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에 하루 한 번 실천이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서운한 말이 들릴 때, 걱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조금 멈춘 뒤 이렇게 말해보라.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감정을 바라보는 일. 이 단순한 관찰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크게 줄여준다. 다섯 번째 연습은 감사 한 줄 적기이다. 감사는 변화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마음 훈련이다. 사라지는 것만 바라보면 삶은 허무하게 보이지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면 삶은 온기로 채워진다. 오늘 하루 동안 고마운 일 한 가지를 적어보라. 작은 것이어도 괜찮다. 차 한 잔이 따뜻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몸이 조금 가벼웠다. 이런 사소한 감사가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연습은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 건네기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하고 차갑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타인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이다.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보라. 괜찮다. 삶은 늘 흘러간다. 나는 이 흐름 속에서 조용히 평화를 찾을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부드러운 방패가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삶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흔들림은 있을지라도 마음은 다시 고요로 돌아올 수 있다. 삶은 늘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오늘의 작은 연습이 당신의 내일을 밝히고 남은 삶을 평화로 이끌 것이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빛나길 바란다.